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하 주차장의 화장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전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간 알바를 뛰다가 좀 있으니 점장이 야간에 사람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급도 짭짤하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죠. 역시나 야간은 한가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거였고 저는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참 편했죠. 야간이든 주간이든 똑같지만 4시간 이하 30분, 8시간 이하 1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1시까지 1차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그 건물에는 화장실이 지하 1층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당연 제가 쉬고 있던 지하 2층에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죠. 뭐 어쨌든 전 휴식 시간에 햄버거를 하나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죠. 무슨 미스터리 어쩌고 하는 건데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뭐 흉가의 비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며 TV를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겠지만 1초라도 지체했다가는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죠. 전 급히 휴지를 챙기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화장실 구조를 설명하자고 하면 대략 1에서 2평 남짓한 공간에 입구 쪽에 세면대와 소변기가 있고 소변기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 즉 똥을 누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입구도 하나뿐이었죠. 새벽 1시라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해서 저는 입구에 하나밖에 없는 문을 잠그고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하나를 펴도 어째 개운하게 일이 안 버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하나를 더 물고 불을 붙이는 순간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놀래서 똥을 끊고 닫고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밖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 다시 일을 보려다가 이왕 끊긴 거 다시 보기엔 좀 찝찝해서 그냥 손 씻고 화장실을 나왔죠. 나오려고 입구 문을 열었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키는 제 어깨까지 올 정도. 제 키가 175 정도 되니까 아마 158에서 163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여자분은 술 취했는지 비틀비틀거리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나갈 때 살짝 어깨를 부딪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지만 그 사람은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냥 술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사무실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거의 만갑 상태인 제 담배와 폰을 놔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 여성분이 금방 들어가셨기에 매너남인 저로선 그분이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려고 했죠. 근데 제가 휴식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안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화장실에서 힘주다 쓰러졌나. 속으론 웃으면서 그냥 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일 보는 곳 앞에 가서 노크를 했죠. 그런데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없더군요. 이거 진짜 쓰러진 거 아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순간 전 놀랬죠. 아까 TV에서 살짝 무서운 것도 봐서 겁도 났었습니다. 저기요. 안에 제 담배랑 폰 좀 주세요. 꽤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때 갑자기 입구문에서 아까와는 달리 큰 소리로 쿵쿵쿵 하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진짜 무서웠습니다. 귀신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새벽 1시에 공포영화 단골 장소인 지하 주차장, 게다가 화장실, 입구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 여자분이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버렸죠. 그런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걸 확실히 봤는데 문 잠그는 소리까지 듣고 분명 난 입구에서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안에 있는 폰과 담배를 급히 챙기고 다시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구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도 소름 끼칠 수 있다는 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 계시던 여자분, 제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봤던 그분이 저를 노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들려준 무언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섬뜩한 붉은 액체와 금속으로 보이는 짧은 막대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그 여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은 그곳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그 자리에 있으면 왠지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전 입구 쪽으로 달려갔고 사무실에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2차 업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같이 일하는 분들께 그 얘기를 했더니 전에 야간하던 사람도 그거 보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곳에서 일한 나머지 한 달 동안 휴식 시간에도 화장실엔 절대 안 갔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닷속의 다이버. 남녀 다이버 2명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저 동굴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자 다이버는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았다. 여자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남자 다이버는 급히 수색대를 부르기 위해 동굴을 빠져나와 물 위로 돌아갔다. 여자 다이버는 불빛을 비추며 동굴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곳을 찾아낼 수 없었다. 여자 다이버는 간신히 동굴 한쪽 구석, 바닷물이 차오르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고개를 내밀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얼마간의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여자 다이버는 계기와 장비를 점검해 보았다. 산소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전기 장비 배터리는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다. 통신 장비나 방향 장비는커녕 해저 동굴에서 앞을 비출 전등 불빛조차 곧 사라질 상황이었다. 이내 배터리가 다해 전등이 꺼졌다. 바로 눈앞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이 눈앞에 드리웠다. 깊은 바닷속의 동굴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직 고요뿐이었다. 여자 다이버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소리도 조금의 빛도 없이 오직 그 울부짖는 소리만 동굴에 울려 온통 그녀의 귀로 쏟아질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것 같은 상태였다. 점차 숨이 가빠져오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어둠 저편에서 빛이 비추었다. 수색대 다이버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구출되었다. 바다에서 돌아온 그녀는 평상시대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었다. 한여름이라서 모두 더워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녀는 더위를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으슬으슬 춥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나날이 증상은 심해졌다. 그녀는 한여름인데도 심한 오한을 느꼈다. 그녀는 보일러를 펑펑 틀어놓고 방에서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도 몸은 따뜻해지지 않고 그녀는 이상한 추위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여서 온몸을 덜덜 떨었다. 너무 추위가 심해지기 때문인지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병이 있는 게 틀림없다. 내일 병원에 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몇 번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지고 점차 의식이 멀어지면서 눈앞이 흐릿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서운 현실을 깨닫는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둠과 고요함만이 있는 세계. 텅 빈 산소통을 짊어진 한 사람의 여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